상공을 가로지르며 하늘의 제왕처럼 전차 부대를 박살내는 전투기, 화려한 공중전과 실제 전투기를 조종하는 듯한 디테일한 기체 모습, 친구의 배신, 사람과 전쟁, 파일럿들의 전우회, 다양한 심리 묘사까지 제 또래 아재들이라면 누구나 빠져드는 인생 최고의 밀리터리 액션 대작 에어리어 88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1989년 현충일 기념일에 KBS에서 지옥의 외인부대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실제 군에서 현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차부대와 전투기들이 애니메이션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루세이더, F5, 톰캣, 해리어, 소련의 미그이까지. 이건 뭐 아이들을 위한 만화라기보다 군입대전 남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반면 캐릭터는 베르사유 장미에서 나올 법한 장발의 미소년을 등장시킴으로써 눈을 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풍기는 작품이었습니다. 1985년에 제작된 이 에어리어 88 OVA판은 액트 1, 2, 3로 나누어 발매되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전차부대를 요격하며 자신이 주인공임을 신고하는 카자마 신, 전차를 격추하고 6,000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용병으로 이 에어리어 88 기지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카자마 신, 멋진 착륙신과 함께 에어리어 88 기지 그리고 멋진 OST가 흘러나옵니다. 일본인 기자 로키가 촬영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불에 휩싸여 착륙하는 기체, 정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돈 벌러 출격하는 용병, 착륙 실패 기체가 불타는데도 낄낄거리며 웃어대는 동료들. 이곳에선 이런 일들이 모두 보통 일이라며 쓸쓸히 숙소로 들어가는 신. 자신의 방에서 달력에 X자를 체크하며 2년 3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길다며 일본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하네. 그렇습니다. 신은 자원에서 이 용병부대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 칸자키와 야마토 비행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민간 항공기의 파일럿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창창한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야마토 항공 사장의 딸 료코와 사귀는 사이였죠. 친구인 칸자키는 술에 취한 신에게 외박 증명서라며 계약서를 들이대고 술에 취한 신은 아무 의심 없이 사인을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데요. 계약서는 약관까지 꼭 다 읽고 사인하셔야 합니다. 12시가 되자 개한 2명이 찾아와 신을 모셔갑니다. 신이 사인한 종이는 바로 아슬란 국가의 외인부대 공군 계약서였죠. 신은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인해 용병으로 3년간 군복무를 채우거나 1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신은 미친듯이 150만 달러를 갚기 위해 출격합니다. 에어리어 88 지휘관인 사키 바슈타. 신은 곧 15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며 몇 번을 출격하던 그건 자유라고 하죠. 창공을 나르며 전투기들을 박살내는 신. 하지만 살인을 하고 있다는 죄의식에 빠져서 보통의 출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미국인을 간단히 격추하며 악마의 화신이라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사키는 작전 회의를 통해 다음 공격 타겟은 악마의 입이라고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이며 아슬란 정규 공군이 오기 전에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기지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시합니다. 희생양으로 외인 부대가 투입되는 것이죠. 아무도 안 갈 것 같지만 보수는 2배, 2만 달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경쾌한 음악과 함께 모든 파일럿들이 뛰어나갑니다. 신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다양한 이유로 큰 돈을 벌기 위해 온 용병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일몰 시간에 맞춰 야간 작전을 수행하는 지옥의 외인부대, 달빛을 받으며 출격하는 전투기들, 형형색색의 엠블럼과 다양한 기체로 외인부대의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대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저공 비행기로 타겟을 노리는 전투기들, 뭔가 쉽게 전개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기지에서는 뭔가 준비를 한 듯 전투기들이 접근하길 기다렸다가 이빨을 꺼내라고 지시합니다. 지시와 동시에 기지 앞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유명한 날개 접고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함재기인 F8 크루세이더는 날개를 접을 수 있었고 보리스와 함께 단 2기만이 이 벽을 통과합니다. 미사일 기지를 박살냅니다. 어릴 적에는 이게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와, 작가가 정말 기체 특성에 대해 잘 아는구나 하고 감탄했을 뿐이죠. 작전 중 한 명씩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면서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항상 방에 불을 끄지 못하는 보리스가 죽기 전에 대신 불을 꺼달라는 말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출격 12기 중 에이스 신과 미키만 돌아온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신을 외인 부대로 넘겨버린 칸자키는 야마토 항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항공기 제조사인 맥스웰사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기체인 MB-14를 구매하는 추천서를 넘기고 차명 계좌로 10만 주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것이죠. 총 지분 25%를 가진 칸자키, 야마토 항공뿐 아니라 신의 연인인 요코까지 노리고 있죠. 이제 전투기 한 대만 격추하면 150만 달러를 달성하는 신. 신은 전역을 앞두고 가장 큰 격언을 까먹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흥분한 나머지 탄환이 없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죠. 무기가 없는 크루세이더는 뒤를 잡히고 격추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크루세이더는 불에 타서 새로운 기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고 새 기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5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신은 하이바를 던져버리며 탈출을 결심합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는 3인. 그들은 이스케이프 킬러, 탈주병을 잡는 3인조였죠. 그날 밤 신은 탈주하려다 이 3인조에게 들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미키와 용병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부대장인 사키가 나서 사건을 진화하고 3인조를 돌려보냅니다. 사키는 신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목적이 있으니 곧 가능할 거라며 타령을 눈감아 줍니다. 사실 사키는 반정부군 리더의 아들이며 아슬란 왕의 조카였죠. 한편 새로운 기체 F5 타이거2에 만족하는 신. 새 차를 받을 때 느낌이겠죠. 기념 촬영을 위해 기자인 로키를 찾지만 로키는 촬영 욕심에 그만 벅시의 전투기에 같이 타고 출격 현장에서 유격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진은 요코와 신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한편 칸자키는 요코에게 청혼하지만 퇴짜를 맞습니다. 그리고 요코는 로키의 사진이 실린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되고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칸자키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요코는 군사평론가를 통해 신이 아슬란의 외인부대 에어리어 88에 소속되어 있을 거라고 듣게 됩니다. 한 자락 희망을 발견한 요코는 아슬란으로 신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칸자키는 마피아 두목인 조세프 파리나를 찾아가 신의 암살을 의뢰합니다. 고아원에서부터 같이 자라난 칸자키와 신. 하지만 자신보다 항상 앞서가는 신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친구인 신을 배신하고 살인 청부까지 하게 됩니다. 에어리어 88에 불사조 찰리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는 에어리어 88 출신으로 사실 마피아로부터 신의 암살을 지시받은 것이죠. 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코는 칸자키의 방해로 다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게 되고 경유지인 델아비브에서 내릴 계획으로 사키도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에 사키를 노리는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양쪽 날개 아래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고도를 낮추며 포탄이 자동으로 터지게 만들어 놓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키는 칸자키 옆에서 에어리어 88로 무전 연락을 하여 파일럿 중 넘버 1, 넘버 2인 신과 미키에게 긴급 임무를 하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델타이끼를 타고 30분 안에 날아와 30mm 기관포 단발 사격으로 포탄을 저격하는 임무였습니다. 포탄을 기관총으로 쏘면 터지는 건 아닙니까? 아무튼 신과 미키는 빠르게 도착하여 몇 차례 타겟을 확인하지만 도저히 힘든 임무였습니다. 그때 공중제위된 상태에서 배면 비행으로 타겟을 처리하자는 신. 명장면이 나옵니다. 180도 회전하여 배면 비행한 상태에서 최대한 항공기에 바짝 붙이며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기관총 단발로 빵! 빵! 고도가 떨어지자 공중에서 폭발하는 포탄. 자신이 몸담았던 야마토 항공기를 구하고 마주보는 장면은 아주 슬픈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빠른 비트음과 함께 강력한 적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용병부대 에어리어 82를 공습하는 검은 미국이 편대. 인명사정 볼 것 없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레이더를 피해 초저공, 상공으로 나누어 제압하는 멋진 작전으로 에어리어 82를 괴멸로 몰아넣습니다. 작전 회의 시간에 사키의 명령을 듣던 미키가 그 방법은 자신이 베트남전에서 즐겨 썼던 작전이라고 하며 프로 중의 프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정부군도 외인부대 일명 울프팩 팀을
고용한 것이죠. 바로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적기 편대 15기, 그들의 최종 목표는 에어리어 88. 편대장 4기를 중심으로 최정예 파일럿들이 추격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용병들의 진검승부. 미그 27로 이루어진 우프 편대 15기와 다국적 항공기의 에어리어 88 사투 편대 15기. 15대 15,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용병의 자존심이 걸린 공중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미사일과 기관총을 주고받으며 화상 공세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 마치 건담 시리즈의 U타입처럼 적의 공격을 피하며 돋보이는 것은 단연 신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갑자기 신의 뒤에서 아군인 찰리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암살을 마무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여 초저공 비행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내는 신. 하지만 뒤를 쫓긴 신은 기관총에 의해 격추되고 바다를 가로질러 사막에 추락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불사조 찰리는 갈매기 떼에 부딪혀 바다에 추락해버리죠. 추락 전 비상 탈출하여 목숨을 구한 신은 홀로 사막을 가로질러 일본으로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멋진 배경음악과 함께 사막 행군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 장면에선 곧 일본에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걷고 또 걷습니다. 며칠을 죽을 힘을 다해 걸어온 신. 마침내 어두운 밤하늘에 자신을 구원하는 듯한 빛을 발견합니다. 전 야마토 항공일 줄 알았는데 그가 온 곳은 바로 기가 막히게도 에어리어 88이었습니다. 악마를 외치는 신. 사람을 죽이며 또다시 살아가는 말이냐며 절규합니다. 사키의 멋진 나레이션으로 전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에어리어 88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복무하고 살아남더니가 150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더니가 아니면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카자마 신, 에어리어 88 부대 복귀를 신고합니다. 다음 영상은 에어리어 88 액트 3 불타는 신기루 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구독되어 있습니다.